한국항공우주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와 관련돼서 그 전날은 기대감 때문에 한층 높아가다가 바로 어떤 수주 실패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확 밀리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죠. 특히 이파전 쪽에서 이 록히드 마틴과 같이 손을 잡은 상황 쪽에서 특히 이제 관련돼서 이 록히드 마틴은 상대적으로 어떤 기술력이나 미국에서 알아주는 어떤 기종 관련돼서는 좀 알아주는 회사라고 보이는 상황들인데, 보잉과 사브한테 밀렸습니다. 근데 좀 더 이상한 사실은 일단 보잉과 사브는 아직 고등 정찰기 관련돼서 기술을 개발을 완료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가격 차이로만 밀렸다라고 보기엔 좀 석연치 않죠.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대표적으로 이번에 한국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 정치적인 압력까지 좀 나오면서 나온 분위기가 아닐까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한국항공우주와 관련돼서 이 방산주 전반적으로 다 밀렸었죠. 그런데 방산주가 모두 다 하락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가 수주가 실패해서 나오는 개별적인 악재 쪽으로 작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있는 방산주는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표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겠죠. 이런 종목이나 한화 같은 경우는 일단 여전히 실적이 위축됐다가 회복세가 들어가는 국면들이 좀 더 뚜렷하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오히려 좀 며칠 지나면은 차별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방산주에 대한 흐름들을 짚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방산주 같은 경우도 보통 이 남북 화해 모드가 들어오다 보니까 방산주가 아무래도 좀 소외되는 게 아니냐, 어떤 시장에 안 맞는 분위기가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글로벌 긴장감은 높아가는 기조이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있다란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내년에 국방 예산을 보게 되면은 방위비 개선비 쪽에서 13%가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질적인 성장 쪽에서는 충분히 앞으로의 변화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실적 변화만 들어오게 되면 관심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한국항공우주를 잠시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던 주가가 급하게 밀려 내려갔었죠. 이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한국항공우주가 과거의 뭐 방산비리나 그리고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이어지다가 회복되는데 추세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나오는 실망감은 오히려 지난 저점대 부근 약 한 31,000원대 안쪽까지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인 급락을 이용해 볼 수 있는 단계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쪽에서 오히려 매수하신 분이 아니라 어떤 주가의 변동성을 좀 노려보겠다, 그래서 단기 수익을 챙겨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빠르게 한 단계 더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32,000원대 이하에서는 오히려 매수 자리를 한번 노려보셨다가 빠르게 반등하는 자리 약 한 33,000원대에서 4,000원대 부분까지의 반등 수적에서 어떤 매수 관점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중기 추세는 좀 더 회복하기엔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과 대응 전략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은 혹시나 매수하셨다가 지금 팔지 못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바로 손절매보다는 약간 기다리신 다음에 적어도 34,000원대, 5,000원대 위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